말만 승려지 아침에는 어느 다이묘가 와가지고 연회를 베풀고 무슨 뭘 먹고 어디에 승령을 파견하고 그냥 껍데기만 준 일이 실제로는 그 전국시대 무장 다이묘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 불교의 주지 스님들을 보십시오. 이게 수행자입니까? 아니면은 구도자입니까? 이거 재산 관리인이고 시설 관리인이에요. 비즈니스를 갖다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 전기값에다가 기름값에다가 제 종무원들 월급줄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신문값도 얘기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이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건 신도들이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되고 그래도 승려들이 뭔가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권한만 우리가 띄워서 주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스님들이 다 하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여기는 조금 참견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저는 문제는 해결 안 된다고 봅니다. 박홍욱 회장이 어제 이제 44주년 기념법회에서 불광에 정상화는 단순히 창건주 문제로 끝나지 않고 또 전국의 수많은 불자들이 불광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상화를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자라고 하는데, 근데 원론적인 말씀은 정도로 하셨어요. 이 부분에서 이제 밖에서 바라볼 때 거리 투쟁까지 나왔던 불광사. 과거의 불광사의 모습은 불광사 내부의 일, 그리고 내부의 수행과 신행, 불광사만의 일을 했다면 거리 투쟁 이후로는 불광사 신도들이 좀 더 불교 안에 뭐 조계종 안으로 한정적으로 되겠지만 좀 더 크게 보자면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을 확장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합의 이후에 불광사 신도들이 다시 이제 사찰 내부에서만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 이후에 어떻게 불자로서의 역할을 확장시킬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광사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들으실 것 같은데, 제 주변에 이제 그렇게 명동분들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불광사는 정상화됐지만 지금 뭐 불광사와 조계종 족패가 전혀 이게 무관한 게 아니고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고, 가장 뭐 고리가 사실 그 지용 스님이 종단의 포교원장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직책을 갖고 있고, 지금 뭐 종단의 적폐는 이제 여전하고 그걸 해결해야 될 어떤 뭐 불교개혁 운동이나 이런 움직임들을 앞으로 더 이렇게 좀 더 대중적으로 또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지용 스님, 지용의 포교원장 퇴진, 우리 불광 신도들이 이후에도 이렇게 솔잎에 외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여기에서 상당히 공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지임으로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주말 집회가 언제 있습니까? 있으면 언제든지 자리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4개월에 걸친 이렇게 좀 싸움을 통해서 또 특히 가장 그 생생한 학습장이 역시 조계사 앞에서의 도심 집회였죠. 거기서 이제 또 드부지고 있던 종단의 여러 가지 적폐 얘기도 듣고, 뭐 또 용주사 비대 얘기도 듣고, 또 자승 스님의 뭐 이렇게 뭐 이런 그 적폐 이런 얘기도 이렇게 듣고 그러면서 좀 학습이 많이 좀 됐다,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우리 불광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이래 나몰라 다 끝났다, 이런 식보다는 한번 이렇게 경험을 거친 불광 신도들이 이후에 또 진행될 종단 적폐 운동에 이게 남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광의 이런 것이 이제 모험 사례로 이익이 된 것일수록 우리가 다른 절에도 이렇게 좀 영향을 줘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결되고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 그런 정도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사님들끼리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만약에 잘 끝나면 안 나올 것이냐, 뭐 그런 얘기도 이제 그렇죠. 그냥 가볍게 우리끼리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저기 불교 자승스님이 있는 한은 우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
그쪽으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좀 삐딱하게 한번 바라보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불광산 문제가 이제 그 합의가 될 때 나타났던 여러 주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른바 대각회 이사회는 이제 심판의 역할이죠. 이 자체는 주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불광산 신도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싸워줘가지고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사실은 합의문까지 가더라도 끝까지 마지막에 도장 하나 찍었을 건지 어떤 공식적인 그 권리를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는 지홍, 창건조 권한을 가지고 있던 지홍과 그 다음에 문도회의 대립이고 이 문도회가 신도들과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이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문도회가 대단히 허약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구성원 숫자도 적어요. 그다음 그 숫자 적다는 뭐냐면 지홍이 요리하기 쉬운 대상이라는 겁니다. 지홍이 종단 권력을 가졌다는 것이 뭐가 무섭냐면요. 징계 효과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징계만 해도 돼요. 공권정지 1년만 해도 일체의 공직 이 주지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던 주지 자리도 내놔야 되는 종단법 자체가요. 이런 걸로 충분히 딜이 가능합니다. 거래가. 내지는 그 문도회 안에서도 또 소외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과 손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도회를 개별적으로 공략해가지고 무력화시키게 되면은 그래서 문도회와 지홍이 손잡아버리면은 불광사 명동 신도들은 사실은 그때 되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홍의 종단 권력을 빨리 끊어내는 것이 그 주요한 과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 지용 스님 개인의 어떤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 난 게 아니겠습니다. 향후에 이제 지용 스님과 관련된 사건들 처리라든가 여기에 이제 시민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부분을 좀 고교 원장에서 쫓아내지 않는 권력을 가지고 고교 원장을 가지고 자기네가 제기할 수 있는 결단을 내면서 이제 본도회를 다시 움직여서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교 원장은 그만 하는 일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검찰에 들어가고 있는 유치원 횡령 문제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얘기 듣기로는 어쨌든 검찰이나 이런 쪽으로 그 윗선에 이야기를 해서 월급으로 약식이죠. 그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 어쨌든 또 종교단체 일이다 보니까 검찰이나 그런 식으로 또 타협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찰청 앞에 가서 저는 법대로 강력하게 처벌을 해달라고 뭐 새로운 비리가 드러나면 우리 얼마나 다르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건 또 얘기 듣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은 뭐 우리 불교 기업 행동이 그런 부분을 그렇죠. 캐치를 해서 우리가 치고 나가면은 맞습니다. 그런 불광사 신도 그냥 같이 해주시면 근데 이제 오늘 얘기가 불광사다 보니까 지홍의 불광사 안에서의 잘못이 중점적으로 얘기가 되는데요. 사실은 종단 권력의 한 축으로서의 그런 잘못, 내지는 올해 같은 경우 하더라도 후배사들이 우리 그 집회에 프로오케에 나왔다가 그 부당 징계 당하고 좀 난리가 아니거든요. 뭐 절차에도 어긋나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자가 후교 정책의 최고 수장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계종의 수치입니다. 새로 이번에 이제 시범한 원행 총무원장과의 관계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계속 그냥 가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그 원행 측에서 이제副위원장 자리도 어디다 팔아먹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바로 인사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도적으로는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副위원장, 교육원장은. 2년 남은 거죠. 근데 적절한 시기에 또 필요하다면은 중도 퇴진을 갖다가 이제 물밑 거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죠. 불광사의 내부 문제는
이제 이번에 합의에 의해서 이제 정상화가 됐다고 보면 이제 포교 원장이잖아요. 불광사 창건을 부르놨잖아요. 포교 원장이라는 문제는 불교 개혁에 관계된 인사입니다. 그래서 그 불교 개혁 차원에서 보면 그 불교 개혁 행동에서 기대적으로 이분의 비리가 있다면 그런 주말 집회 해놓고 신들 그렇게 많이 올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되는 네. 그럼 이제 또 자연적으로 불광사에서 이렇게 아. 지지를 해드리고요. 피켓 들지 말아달라. 왜 말을 안 들으신 거죠? 아, 이거 더 들었죠. 일부러 그쪽으로 때부터 했죠. 그좀 했던 게 스스로 그 회종 행위를 했고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회부를 했던 이 권선들이 우리를 보고 뭐 회부를 한다, 회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했던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처님 가르침대로 해라. 부처님이 정하신 우리 교단이 정한 계율을 지켜라.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한다는 건 수행을 열심히 하라는 그 얘기를 우리가 한 겁니다. 근데 그 수행을 열심히 하고 계율을 지키라는 가르침을 어기고 왜 사회인들도 안 하는 그런 짓들을 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 보면, 회고를 했다, 회종을 했다, 이런 부분이 제일, 가슴이 아팠는데, 또 지금 불광사 예보 문제라고 하시지만, 결국은 지영스님한테 바라는 것도 지영스님이 수행자로서, 또 광덕 스님의 뜻을 이은 상자로서 승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거 부처님 가르침. 그렇죠. 그렇다면 불광사에서 한 얘기나 우리가 한 얘기도 다르지 않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예보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우리 조계들은 자꾸 우리 보고 외부 세력을 끌어들인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잘잘못을 가리는 거에 외부 세력이 없으니까 만약 그렇게 외부 세력이 문제가 된다면 판사, 변호사, 검사가 있을 이유가 없죠. 다 외부 세력 아니까. 그래서 앞으로 불광사 문제가 어쨌든 지용선생님이 참고문제 문제가 참고문제를 사퇴했다고 해서 지용선생님이 참고문제 사퇴하고 나서 개과천선에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열심히 수행을 할 거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또 자기가 그 참관지を빼놓고는 기득권을 안 내려놓은 거야. 그런 차원에서 우리랑 같은 일을 같은 불교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현실적으로 불광사 내부와 어쨌든 여러 가지 의견 조율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불교 교육 행동을 할 때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좋은 의견도 많이 주시고 지금 그 불광사 분들은 그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한국 불교에서 창건주 권한을 가진 자를 갖다 처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재산 권리는 창건주의 것이었거든요. 그걸 갖다가 성공적으로 지금 몰아낸 겁니다. 이거는 개신교에서도 없어요. 개신교에서 목사 몰아내는 교회 보셨습니까? 그렇게 신문 방송에 수십 번씩 나는 경우에도 못 몰아내요. 신도들이 별게 쫓겨납니다. 근데 불광사가 한 번의 싸움에서 명확하게 어떤 뒷발과 방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불광사가 광덕 스님의 어떤 큰 미움도 있습니다만 불광사가 하는 것들은 사실은 어떤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시고 더 우리는 굉장히 큰 일을 한다는 생각을 자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제 그 불자들 중에 겸손해가지고 우리 힘없어 이런 소리 하시는데 무지하게 힘 있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회장님 처음에 비춰질 때는 나약하게 비춰졌겠지만은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 한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또 방법을 달리 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분을 위시하여 이제 이렇게 명등회의에서 명등분들도 애쓰시고 특히나 남성 거사님들이 너무 많이 애쓰셨어요. 그리고 거사님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용기 있다고 너무 진짜 우리가 막 진짜 칭찬해주고 싶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거사님들이 애쓰셔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해도 된다. 거사님들이 전부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두 분을 위시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사님 말이 앞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나서셔도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어요. 이 문제는 몇 사람의 문제로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금도 상당히 고쳐가지고 명동에 거쳐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준비가 됐었기 때문에 사찰에서는 돈을 보시를 해도 쓸 수가 없었으니까 그 지호스님 경비도 못 드렸어요. 법문 오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이렇게 해주시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지 아니면 못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지용 스님의 이 고발권은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이제 네. 마무리된 게 아니고 이제 합의 과정에서 우리가 취하서는 냈다마는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이제 또 새로운 건에 대해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리고 또 분명히 포교원장이지만 타격은 받았다. 우리가 올라와서 공격을 한 만큼에 대해서 타격은 받았겠죠. 나름대로. 예. 많이 흔들렸다고 봐야죠. 여기 흔들린 데서 조금만 흔들으면 추락되는 거예요. 당연히 네. 지영 스님은 추락되고 네. 자승 스님까지 해야 네, 돼요. 온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승 스님이 우리 저기 시위 나갔을 때 그쪽에다가 저기 봉은사에다가 봉은사 주지스님이 유명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응하게끔 나가게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안 나왔어요. 여기 합창반 이제 저희랑 같이 임원했던 사람이 지금 단장인데 안 나갔대요. 그랬더니 주지 스님이 왜 안 나가냐고 야단을 치고서 겨우 조금 몇 명 나왔다 하더라고요. 이제 고발하고 그럴 때 이제 부름처럼 설명하시는 신도들도 보고 어느 한 분도 이걸 이렇게 딴지를 걸거나 이렇게 이렇게 다른 의견으로 막 이렇게 갈등을 빚는 것을 보면서 우리 불광 신도분들이 참 이렇게 수준이 좀 높구나. 이게 아마 성견지명이 있었는지 불광 국대를 만드신 광덕 스님의 이렇게 신도 중심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신도 자주성을 이렇게 고양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전복을 하려고 했던 이런 방식들 그런 게 분명히 있었다.